반갑습니다. 순간포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웅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는 것을 실증하는 사례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효도상을 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1770호 상장 제3학년 김선영. 이 사람은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 효도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줌. 1977년 2월 1일 청주 상업고등학교장 이상록.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입니다. 부모한테 효도한 게 없거든요. 부모 돈만 많이 갖다 썼죠. 이걸 탄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때가 10월 말 정도 됐나 그랬어요. 제가 이제 하숙집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괴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청동안을 다니고 태권도를 이제 하고 그랬어요. 그것도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한참 힘이 하늘로 뻗쳐 올라갈 때죠. 무서운 것이 없을 때고요. 그래서 이제 장갑을 딱 끼고, 제가 공부할 때 입은 게 이제 그 고등학교 체육복을 입었어요. 체육복의 뒤에 보면 뭐 청상 이렇게 되고, 뒤에 바지에도 청상 이렇게 주머니는데 써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두드러 펴려고서 딱 가봤더니, 와, 이건 완전 물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거의 뭐 동태 비슷하게 차들어가면서 그냥 막 정신이 없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대로 내비뒀다가는 안 되겠구나 하고서 하숙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막 씻기고 하는데, 막 이 사람이 토하고 그래가지고 하숙집 아주머니가 어떻게 해서 이런 물을 들고 왔느냐고 그래서 참 난감하기도 해서 이제 좀 씻겨주고 진정을 시켜줬는데, 좀 깨어나니까 집을 데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는 나이가 확실히 더 먹었어요. 그런데 아마 아버지 어머니 이제 가정 불화로 싸움이 심하게 났는데, 그 여파로 이제 술을 먹고 무심천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대로 내버렸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을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대로 택시를 불러가지고 그 집에 데려다 줬어요. 뭐 가정 불화가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뭐 거기도 정신이 없죠. 데려다 줬는데 아버지가 그냥 나와서 고맙다 고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뭐 정신이 없어서 택시비 줄 생각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한 이틀인가 3일에 학교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아들 목숨을 살려준 사람을 찾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담임선생님이 와서 얘기했는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지금 찾고 있다. 누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장본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3학년이라는 걸 몰랐는지 학비를 다 대주고 자기 집에서 하숙을 시켜주고 또 상고 오니까 취업까지 다 해주겠다. 아마 청주 지역사회 유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거절했습니다. 저는 3학년으로 이제 다 끝났고 또
제 스스로 취업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보냈는데 그분이 이제 택시비하고 해서 좀 더 주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꼭 얘기해라. 저 졸업 때 꼭 찾아오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어요. 그게 전부인데 이런 상이 나온 거예요. 이런 상.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부모한테 효도가 한 건 아무것도 없죠. 다른 사람의 부모한테 효도한 건지는 모르겠네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건져줬으니까 생명의 은혜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있었고, 두 번째, 수술 시 손목에 박힌 철핀이 사라졌어요. 최근의 일이죠. 이건 주상골 골절 때 여기 이제 철핀 2개를 박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1월 20일 날 이걸 제거하려고, 작년 11월 20일 제거하려고 딱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철핀이 사라진 거예요.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정말 이게 철핀이 녹아서 없어졌는지 몸으로 도 다니는 건지 밖으로 빠진 건지, 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치료는 또 더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 기간제로는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건강은 좀 어떠냐 그래서 헌혈을 할 정도로 건강합니다. 그랬더니 몇 번이나 했냐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한 50번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250번을 했대요. 그러면서 뭐 그게 뭐 대단한 거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얼마가 돼 있는지 헌혈 저기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옛날 기록이 전사나 이전 거는 제대로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헌혈 기록이 제대로 된 분은 이건 세계적으로 다 이게 관리가 돼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웃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예방접종 전 국민이 제대로 받은 사람이 6번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철핀 사라진 예가 있어서 그럼 코로나를 제대로 관리가 돼 있을까 하고 전화를 해서 확인해 봤어요. 이 놀라운 또 일이 벌어졌어요. 7번 맞은 걸로 돼 있어요. 7번. 제가 대상포진 맞았는데 그 기록은 없어요. 그게 저기로 둔갑이 된 거예요.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그 이제 대상포진이 비싸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지불한 금액도 없더라고요. 어쨌거나 간에 그 당시엔 분명히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대상포진이 안 걸려요. 그냥 거저로 맞은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정말 바르게 올곧게 사는 정의사들을 제가 만났어요. 제가 어떤 것을 자기가 주장하다가 그걸 끝까지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서 68세인가 그때 그럴 때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틀리면 무릎을 꿇겠다 해서 진짜 꿇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우리 사회는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발전한 거예요. 자기가 틀렸다고 그냥 웃고 만다든지 뭐 이래야지
아이 그런 말이죠. 진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나이 한두 살 먹은 거 68세 이런 분 봤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증명되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각종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 날짜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매월 첫째 주하고 매월 첫 번째 토요일하고는 완전 달라요. 오늘이 3월 1일인데 토요일입니다. 근데 매주 첫 번째 토요일로 한다면 오늘이 모임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오늘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몇십 년, 한 30년 됐나?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총무를 보면서 발견을 했어요. 이거 숟가락이 젓가락으로 돼 있다. 실제는 숟가락인데 이게 젓가락으로 돼 있는데 이 표현을 바꿔야겠다. 첫 번째 토요일로 해야 된다. 그랬더니 와, 나는 이 학생을 가르쳤던 선생들이 있는 애들은 맞다고 바꿀 줄 알았어요. 이게 자존심인지 모르지만 이게 일반 상식으로 말이 안 돼. 그냥 틀려서 누가 발견했으면 맞는 걸로 바꿔 놓는 건데 이거 정말 놀랐어요. 우리 상식하고는 이게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정말 그냥 정확한 길로만 왔다 갔다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라 다른 걸 잘 몰라요. 이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이야 참 다른 걸 느끼더라고요. 그것도 친구 모임이요. 그런데 다른 데 청주시 이게 홍보대사 또 웃음치료사 이런 데는 제가 얘기했는데 그게 맞으니까 그냥 아무 정황 없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 가르쳤던 사람들은 수십 년간 이것을 모르고 또 지내왔다는 게 자존심이 상해한 건지 아니면 왜 바른 잣대를 들여대지 못하는지 납득이 지금 잘한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된다. 그 말이 안 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삿날을 산날 돌아가셨다고 제사를 지내요. 이거 주변에 많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제상 차리는데 조율이시 이렇게 차리는 집이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추는 씨가 하나라 왕이고 밤은 세 쪽이라 삼정성을 나타내고 배는 씨가 6개라 육판서를 나타내고 감은 씨가 8개라 팔도관찰사를 나타낸다. 이렇게 또 강하게 주장해요. 근데 이게 배가 8개거든요. 배가 팔도관찰사. 시로 볼 때는 감이 육판서 6개. 이걸 상징하는데 말도 안 되죠? 근데 자기 한계.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직에 있을 때 아주 재미난 일화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제가 이제 아주 이쁘고 상냥하고 좋아하는 여직원이 있었어요. 공개고시로 들어온 여직원이요. 근데 이제 제가 애가 늦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고시시켜 하거든요. 광산김씨 뼈대 있는 자손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형님 아들을 제 앞으로 이렇게 입적을 시킨 거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 호직에 올린 거죠. 그랬는데 이제 학자금 수혜가 돼서 얘 앞으로 한 1,700만 원을 받았어요. 이제 쭉 그 졸업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게 사정 한파가 있을 때요. 근데 이 여직원이 마치 감사 마냥 딱딱 따지는 거예요. 그때 정확하게 그 기억은 안 나지만 마치 기분 나쁘게 부당한 걸 받은 거 마냥. 그거 참 쉬운 거 아닌데. 그래서 아니 뭐 추구금을 하려고 그러는 거요? 내가 그래서 이제 애 결혼할 때도 안 알리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추구금을 안 받은 거죠. 그게 이제 농담 삼아 하는데 뭔가 기분이 나빠서 혼내켜 주려다가 원래 평상시에 내가 좋아하는 여직원이라 사랑스러워하는 여직원이라 그냥 내비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남이 정상적으로 호주에 등록돼서 학자금을 받게 법으로 돼서 받았는데 그걸 갖고 시비를 붙는 거예요. 한참 사장 한파가 있을 때. 엊그저께 그 저기 전후에 한전 모임에서도 만났는데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화를 안 내고 웃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당직을 하면은 이제 당직비 4만 원씩 줘요. 근데 당직비를 안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어린 감사가 내려왔는데 당직도 안 하고 당직비를 받았다고 재질이 나쁘다는 거. 이런 호랑마크 같은 지금 걔가 부장이 돼 있나는데 참 퇴직할 때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웃음이 나와가지고 이때는 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좀 문제를 걸까 하다가 이거 자기는 또 어떻게 실적을 올리려고 했던 거고 또 그 심정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실적을 올리는데 실적은 잘 나오지는 않고 근데 말은 좀 실수를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충돌 복구공사비라는 게 있어요. 이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못 받는 거는 그냥 계속 관리하면은 과대 당기순이익이 계상돼서 개인 기여로 말한다면 흑자도산이 되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은 많은데 돈이 실제 안 들어가는 거죠. 자금 유동성이 떨어져서. 그런 거는 과감하게 대손을 떨 적도 있어요. 근데 차량 충돌 복구 공사비를 땅 가서 이제 업무가 맡았는데 이게 허수로 관리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목표 관리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 50%다 그러면 60%다 이런 식으로 관리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실질적인 이제 그 목표 관리 점검하는 기간이 있어요. 하반기다 상반기 때 같은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딱 보니까 맞자마자 목표 초과 달성하는 길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게 그 명문대 나왔어요. 명문대 나오고 승진은 못했어요. 그런데 얘가 계속 그냥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나보고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사장 권한이에요. 2급 지사장 권한인데 그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때 한참 사장 한파가 깔려 있을 때요. 그래가지고 업무가 뭐 3개월마다 막 이렇게 바뀌고 그럴 텐데 저는 뭐 원래 업무 같은 건 아주 새로운 걸 엄청 즐기는 스타일이라 뭐 바뀌는 걸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뭐
최고 베스트로 다 가는 거니까 뭐든지.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실제 이 업무 계산은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근데 이때 당시에 뺑손이 1,80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전임자도 그걸 처리를 안 하고 그것만 딱 대손을 떨기만 하더라도 그냥 목표가 이렇게 초과 달성이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지사장관 아니에요. 이게 밑에서 대충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강력하게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하라고 그랬더니 저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서 그 일부러 내가 보더니 이걸 함정 같아요. 그래 이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전사적에 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를 일부러 입소문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해서 전 본부 10군데를 다 물어본 거예요. 거의. 그렇게 처리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지, 그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저소득층 지원하라고 한 그 돈을 갖다가, 이건 뭐, 사람은 다르지만, 그걸 직원들은 상품권 3만원씩 이걸 사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부시장 활성화 한다고 그래서, 그 추석 때 가서 물건을 사갈 거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그게 함정으로 본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사서 직원들한테 3만 원씩 돌려주면 직원은 좋죠. 3만 원씩 그 장을 보니까 북부시장도 또 좋겠죠. 이거는 해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조작민원. 이것은 이제 금융기관에서 뭐 전기요금 같은 거 이런 거 자동 납부를 한다. 공과 같은 걸 자동 납부를 한다. 그러면 그 실지 청구한 대로 금융기관에서 이체를 보내요. 그걸 이제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저는 민원을 딱 읽어보고 그 습자를 딱 보고 이건 내부 민원이다. 내부 조작 민원이다. 딱 판단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걸 내부 조작 민원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원래 남들이 볼 때는 평범하거든요. 전문가가 봤을 때 아는 거죠. 송곳 같은 찍어내는 거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 세상은 진짜 많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고압 고객 단전 예고가 있는데 우리 관할 그 고객들 이제 직원들이 큰 공장 같은데 하이닉스 뭐 이런데 거의 전기요금만 300만 원, 300억 있는 게 나와요. 이런 놈은 그런 데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전 예고가 된 거예요. 그런데 기업으로 볼 때는 예를 들면 뭐 엄청나게 이거 기분 나쁜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직전에 제가 업무를 봤었는데 이제 후임자가 저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 보낼 사람이 있거든.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거든. 나는 아니라고. 그때는 이제 화가 나가지고 책상도 치고 소리를 질렀는데 나중에서 보니까 저 충주에서 보낸 거예요. 그게 이제 계열회사다 보면 뭐 연락처 번호가 똑같이 이렇게 휴대폰 번호가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글리 날라가 버린 거예요. 충주의 계열업체죠. 그 세상은 말도 안 되는 게 말도 안 되는 자체의 말이 안 되는 것을 실직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 다음에 쌀이 나무 이제 하얗게 피는 이렇게 이제 향기 나는 나무가 있어요. 아주 가늘고
하얗게 피고 진짜 이쁘죠. 향기도 좋고. 이게 충청도에서는 쌀이나무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저 숲에서 가기 때문에 이게 조팝나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 우리 직원들한테 이제 그걸 조팝나무라고 그랬더니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알고 머리에 딱 베겨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니다, 이게 좁쌀 튀긴 거 같아서 조팝나무다. 그랬더니 내가 주장이 또 강한 사람이요. 그 내기를 거지 걸어요. 아, 그렇게 하라고. 저도 사실 깜짝 놀란 거거든요. 이게 쌀이나무로 항상 알았다가 조팝나무로. 숲해설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쌀이나무로 알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송강사의 구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쌀이나무로 만들었다. 우리 또 이제 뭐 나무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친구가 또 이게 쌀이나무로 만들었다. 아니, 쌀이나무 가루댕기는 게 언제 커가지고 그 구유를 만들어. 느티나무에 느티나무. 또 마곡사에 가면 대웅전에 뭐 쌀이나무로 만드는 아주 뭐 엄청나게 이 하나름도 넘는 이게 기둥이 서 있어요. 세 개가. 그걸 도르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해서 사람들이 마곡사에 가면 대웅전에 가서 쌀이나무를 한 바퀴씩 감아 돌고 갑니다. 그게 진짜 쌀이나무인 줄 알아요. 그게 느티나무예요. 왜 느티나무를 쌀이나무라고 하냐면 이게 스님들 돌아가셔가지고 이 불에 화장을 하고 나면 거기서 동그란 구슬 같은 게 나온 거, 그게 살인데 그걸 담아놓는 함이라고 해서 함을 만드는 나무라고 해서 살이나무라고 해요. 또 부처도 만들고 목탁도 만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붉은 줄기, 우리 이렇게 아주 말꼬리 색깔 같이 생겨 있는 그 나무를 이렇게 주변 화단 같은 데서 볼 거예요. 줄기가 아주 빨갛죠? 그걸 말채나무라고 하는데, 이걸 흰말채나무다 그러면 또 빨갛다. 이걸 크게 주장은 못해요. 고개를 꼈다. 흰 꽃이 피는 걸 줄기 때문에 이름이 진 게 아니고 얘는 흰 꽃 때문에 말채나무라고 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쳐 홍해를 갈랐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진짜 홍해를 갈른 거예요. 그때 애굽 땅에서 막 했을 때, 응? 막 병사들이 쫓아오고 할 때 홍해를 딱 쳤을 때 모세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저기 그 무창포에 가면 딱 갈라져요. 갈라질 때는 건널 수도 있어요. 그 안에 가서 쭈꾸미도 잡고 뭐 바다 뭐 낙지도 잡고 다양한 뭐 바닷고기, 조기, 올갱이같이 생긴 거죠. 다슬기같이 생긴 거. 조개라고 그러죠. 조개. 그런 것도 많이 잡고 그러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왜 없다고만 생각해요. 이 지구가 지각병 등을 막 일으키고 뒤집히고 한 게 증명이 되는데. 그리고요,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됐고 뱀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됐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신비의 마술이라고 하죠. 마술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마술 자체도
이거는 좀 믿음 쪽으로 가야 돼요. 믿음에서는 말이 되는 거예요. 수백만 수천만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요, 예수가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였고 12광주리가 남았다. 말이 되느냐 그게. 말이 안 되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종교니까. 종교가 뭐냐? 영적 보이지 않는 세계의 율법이다 이거예요. 율법. 바르게 인도하는 영적 세계 율법이다.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사람들이 말이 없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옛날에는 그 먹는 게 제일 문제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 그 이팝나무라는 거 있죠. 그게 원래 쌀밥을 이밥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얗게 핀 그게 쌀밥 덩어리로 보인 거예요. 그래 이팝나무. 그 쌀밥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인류를 상해하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겠어요. 그죠? 내 몸을 다 던진다 이런 희생이죠. 그 다음에 예수가 동정마리에서 태어났다. 예수 후손이 프랑스에 산다.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고를 가질 때 OX로 가지면 안 됩니다. OX로. 그러면 다 실수를 해요. 큰 그릇에 담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보는 건 자기 담긴 용량, 거기서 바라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주잔에 담긴 거하고 맥주잔에 담긴 물의 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배우는 거고요. 포괄적인 사고, 포괄적인 생각과 행함과 능력을 갖는데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